한 명의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워야 산다. 자, 화면이 나가고요. 예, 문제 보기가 6개가 나갑니다. 5개는 틀린 답, 하나는 정답. 5개의 틀린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리 배치를 큰형님 첫 오늘 문제인데요. 뭐 그 어느 날보다도 퍼펙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욕구에 불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출발이 너무 깔끔했고 네. 좋았기 때문에 일단 컨디션을 봐서는 오늘 완전히 신 내렸어요. 예. 신지. 신지를 제일 윗자리로 모신 거예요. 오. 그럼 자리가 그리고 장동혁 군을 4번째 자리로 오늘 누룽지 컸거든요. 자, 그럼 오늘 자리 누룽지 이동하겠습니다. 고소했거든요. 예, 자리 네. 이동하세요. 자, 어떤 문제가 신문제로 출제가 될지 그러면 문제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던 엄마. 바로 그때 아기는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엄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기의 코에서 살짝 나와 있는 피. 엄마는 아기의 코피를 대충 닦아주고는 이제 코피 안 나네. 코피가 멈추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막만 걷고 올게. 그로부터 약 7시간 후 엄마의 눈에 들어온 경악할 광경. 그것은 바로 아기의 눈 주변에 시퍼렇게 든 멍. 원인물 코피, 멍든 눈까지. 그렇다면 아기가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의자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두개골절, 오염된 젖병으로 인한 구강 내 세균 감염, 오염된 공기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 면봉으로 인한 고막 찢어짐, 안구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 턱받이 줄로 인한 호흡곤란. 선택, 지워야 산다. 자, 수학이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판단하셔야 돼요. 야, 지금 표정 보니까 유상무 씨 바로 정답 골란 줄 그런 표정인데요. 못하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놀랄까요? 수학이 들어주십시오, 유상무 씨. 그리고 하나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면봉으로 인한 고막 찢어짐. 면봉으로 인한 고막 찢어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김씨. 의자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두개골절. 골절. 골절은 뭡니까, 골절은? 골절. 두개골절은? 두개골절. 안주일절 뭐 이런 건 들어봤어요. 두개골절은? 성품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예, 두개골절. 성품이 부드러워. 어느 산에 있는 절이에요, 이건? 두개골절. 아, 진짜 사찰이는 것 같고. 그 의자에서 소림사가 이 소림사. 자, 저희들이 원인을 지금 하나하나씩 발견하고 있어요.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왠지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틀린 게 자기가 틀려놓고 좀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징징대? 지가 틀리고서. 바꾸고 싶었단 말이에요, 되게. 정답을 직접 이거 확인하시죠. 봐라. 위기 탈출 넘버 원. 코피를 흘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눈 주변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아기. 아기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의자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두개골절입니다. 두개골절
두개골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어린이는 생활 속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고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머리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른보다 커서 떨어지더라도 머리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두개골이 어른에 비해 단단하지 않아 두개골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성인의 경우 두개골 정수리의 두께가 약 11에서 13mm 정도로 비교적 단단하지만 10세 어린이만 돼도 같은 부분의 두께가 약 7에서 8mm로 얇아집니다. 3, 4세 어린이의 경우 두개골의 두께는 성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약 5mm. 갓 태어난 아기의 경우 같은 부분의 두께는 불과 2, 3mm인데다가 뼈가 물렁물렁해 더 위험합니다. 특히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영아는 머리 부분을 꽉 쥐는 것으로도 두개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삶은 달걀을 껍질째 잡고 힘을 주면 부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두개골절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걸까요? 1세 아기의 행동을 관찰해봤습니다. 소파 주변에서 왔다 갔다 놀고 있는 아기. 아예 누워서 옹알이를 하기도 하고 위치를 바꿔 앉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때 소파에서 떨어진 아기. 만약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머리부터 떨어진다면 두개골에 금이 가는 선상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선상골절은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머리가 부딪힐 때, 즉 침대에서 떨어져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욕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어른의 경우 자동차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철문 등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기가 서랍장 아래서 무언가를 찾다가 그만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는데 만약 서랍장이나 탁자,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힌다면 표면이 작은 물건에 빠른 속도로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함몰골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탁구공처럼 두개골이 찌그러지는 핑퐁골절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함몰골절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망치, 우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는 상황 중에서도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더 세게 부딪혔을 때 또는 충격이 가해진 부분이 두개골 중에서도 아랫부분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개저골절. 두개저골절이란 두개골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의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으로 두개골절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데 더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다른 부분이 골절될 때보다 더 큰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두개저골절이 일어나는 부위가 코나 귀 등 바깥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의 세균이 뇌 속으로 침투해 뇌막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개저골절이 일어났을 때 가정 내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증상 하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즉시 코나 귀에서 피처럼 보이는 액체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뇌 척수액이 섞여 있어 피보다는 조금 더 맑아 보이고 이 액체를 휴지나 커피 여과지에 떨어뜨려 보면 보통의 피와는 달리 링 모양의 옅은 음영이 생깁니다. 이때 단순한 커피 등으로 착각하여 휴지 등으로 막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면 공기 중이나 코와 귀의 여러 미생물로 오염된 뇌 척수액이 다시 뇌 속으로 들어가 세균 감염 등을 일으키므로 이때 나오는 액체는 반드시 밖으로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환자를 누일 때도 오염된 뇌 척수액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베개 등으로 받쳐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증상 둘, 만약 아이가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면 아이의 행동을 잘 살펴보십시오. 아이가 토하거나 의식이 오락가락하듯 멍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음식을 피하고 잘 때가 아닌데도 이유 없이 졸기도 한다면 두개저골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 셋, 아이가 머리에 충격을 받은 이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아이의 눈 주변이나 귀 뒷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눈 주변에 너구리처럼 멍이 들어있거나 귀 뒤쪽에 넓게 멍이 들어있다면 두개 저골절일 가능성 100%. 증상 넷. 아이가 머리에 충격을 입은 지 며칠 후에는 아이의 코나 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부딪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피가 섞이지 않은 뇌 척수액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신 증상들은 하나씩만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머리를 부딪힌 다음에는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 두개 저골절을 포함한 모든 두개골절은 뼈가 부러졌다는 것 자체보다는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개골절의 80에서 90%는 뇌출혈을 동반하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데 뇌 손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부 바깥으로의 출혈이 없이 골절로 인한 뇌 내출혈로 머릿속에 피가 고이는 것. 고인 피로 인해 뇌는 눌리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뇌세포가 죽어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개골절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약간이라도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혹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든지 하면 뇌 손상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다쳤을 때 치료의 대원칙은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뇌를 보호하고 있는 두개골이 다쳤을 때의 기본 원칙은 바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하는 것. 특히 부딪힌 부위가 부어있거나 살짝이라도 상처가 났다면 두개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두개골절 시 피부가 찢어진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기 전까지 붕대나 깨끗한 거즈로 씌어라되 너무 세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뼈 조각이 뇌를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개골절은 두개골절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개골절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다쳤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장 같은 데서 이번에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골 들어가고 흥분해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리는 그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아이는 옆에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아이는 막 이렇게 몸을 뒤척거리잖아요. 그 높은 데서는 아이를 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꼭 아이뿐만 아닙니다. 어른 가운데서도 이 어떤 몇몇 어른들은 어린이의 체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머리가 지나치게 무거워서요. 이렇게 계단 같은 데서 어른들이 잘못해서 떨어져도요, 넘어져도 저렇게 두개골절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게요. 아무튼 뭐 끔찍한 사건인데 자 그러면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어디 마땅히 보낼 데가 없어. 보낼 때가 이쪽이 야, 시원한 이제- 쪽인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김 씨가 이제는 어디 마땅히 보낼 데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셨어요. 어쩐지 느낌이 두개골절을 갖다가 두개골절이라고 그러는데 다 마음에 걸리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해먹나. 그렇다면 자리 배치 네, 그냥 그대로 간다는 그대로 갑니다. 말씀이시죠?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맞춰주십시오. 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